민준의 손이 박미선의 뺨을 후려쳤어요. 거실에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닥치세요. 당신은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박미선은 뺨을 감싸 쥐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2층. 박미선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2살의 나이지만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구부정했죠. 부엌으로 나온 그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이 함께 쓴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치우며 식탁을 닦았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외식할 거예요. 방에서 나온 수진이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박미선은 이미 반쯤 완성된 아침상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먹고 와. 수진은 대답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고 민준이 서둘러 뒤따랐어요. 박미선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준비한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문득 떠올랐어요. 28살의 박미선은 동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한 화가 이준호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선택했죠.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그 남자와 결혼하면 넌 내 딸이 아니다. 박미선은 모든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너무나 짧았어요.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29의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박미선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병원 앞을 지나던 박미선은 계단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란 담요에 쌓인 채 버려진 생후 3개월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아기였죠. 박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팔에는 검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아기를. 박미선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아기는 보호시설로 보내졌어요. 3개월이 지나도록 친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은 매주 보호시설을 찾아가 아기를 보살폈죠. 어느새 그 아기는 그녀의 삶에 유일한 희망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박미선은 입양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기에게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자식처럼 키우기 시작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했고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어요. 밤에는 오피스텔 청소일까지 하며 민준을 키웠습니다. 민준은 공부를 잘했고 박미선은 밤늦게까지 과외비를 벌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박미선은 평생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민준은 대기업 S전자에 입사했고 과장까지 승진했어요. 박미선의 30년 고생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전 민준은 중견건설사 사장의 딸 강수진과 결혼했어요. 박미선은 예쁘고 교양 있어 보이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공손하게 박미선을 대했죠. 하지만 결혼 1년 후 민준이 처가 회사인 대진건설로 이직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진은 점점 박미선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친정에만 가려 했고 박미선에게는 집안일만 시켰죠. 민준 역시 처가의 재력과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을 보이며 어머니를 소홀히 했어요. 오늘 오후 박미선은 우연히 수진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은 친구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죠. 시어머니, 조만간 요양원 알아볼 거야. 집에 있으면 불편하잖아. 박미선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30년간 쏟아부은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녀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미선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제사 음식 재료를 샀어요. 신선한 갈비, 송편을 빚을 쌀가루, 각종 나물과 과일까지 장바구니는 무거웠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방식대로 송편을 빚고 갈비찜을 정성껏 끓였어요. 잡채를 만들고 나물도 하나하나 손질했죠. 사흘째 되는 날 수진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간이 너무 센 것 같은데요? 박미선은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30년간 민준이 좋아하던 바로 그 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맛인데 민준이 입맛도 이제 바뀌었어요. 요즘은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잖아요. 퇴근한 민준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건강식이 대세라니까요. 수진이 입맛에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박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만들어 온 음식이 이제는 틀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미선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례상을 정성껏 차렸어요. 송편, 갈비찜, 잡채, 전, 과일까지 상 위에 빼곡히 올렸죠. 8시쯤 되어 민준과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에 가봐야 해요. 박미선은 상을 차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추석인데, 차례는 어머니가 지내세요. 저희는 장인어른이 부르셔서 꼭 가봐야 해요.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박미선은 아들을 바라봤죠. 엄마, 이해 좀 해주세요. 장인어른이 중요한 사업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제 출세가 달린 문제라고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희 저녁 늦게 올게요. 문이 닫혔고 박미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정성껏 차려놓은 차례상 앞에 홀로 앉았어요. 절을 올리는 동안 눈물이 흘렀죠. 30년을 함께 했는데 3년 된 처가가 더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홀로 먹으며 텅 빈 집에서 시간을 보냈죠. 민준과 수지는 저녁 늦게도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에야 집에 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박미선은 우편함을 열다가 고급스러운 초대장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동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초대장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검은 테두리에 부고장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부고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사진이 보였어요. 동성그룹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던 박동성, 3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었죠. 아버지, 박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고장에는 특별한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고인은 생전에 잃어버린 딸을 평생 찾았으며 유언으로 딸을 찾아 모든 재산을 물려주라고 남겼다는 내용이었죠. 박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부고장에 적힌 법무팀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는 박동성 회장님의 딸입니다. 며칠 후 동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박미선은 법무팀 이진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진수는 DNA 검사와 신원 확인 절차를 설명했어요. 일주일간의 검사가 진행됐고 모든 결과가 나왔죠. 아가씨, 확인됐습니다. 회장님의 친딸이 맞으십니다. 이진수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박미선은 동성그룹의 합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룹 총수 자리와 15조 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거죠.
회장님께서 생전에 조사를 의뢰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진수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하청업체 명단과 함께 30년간의 비리 조사 자료였습니다. 박미선이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대진건설 마이너스 대표 강태수, 수진의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30년 전 동성그룹 회장 손자 유괴 미수 사건에 강태수가 연루되었다는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유기된 아기의 특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후 3개월 남자 아기, 왼팔 안쪽에 검은 점. 박미선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의 왼팔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죠. 변호사님, 이 아기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DNA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이진수 변호사가 긴급히 박미선에게 연락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갈이었죠. 박미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동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진수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박미선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강민준과 강태수의 부자관계 일치율 99.99%.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눈앞이 캄캄했어요. 30년간 키운 아들이 원수의 자식이었다니. 더 확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강수진의 출생 기록과 강태수의 재혼 기록이었습니다. 강수진의 친모는 강태수가 민준을 유기한 직후 만난 다른 여성이었어요. 민준 씨와 강수진 씨는 아버지만 같은 배다른 남매입니다. 박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심할 때였어요. 대진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하세요. 그리고 30년 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동성그룹은 대진건설과의 하청 계약을 전면 해지했어요. 동시에 강태수의 30년간 비리 자료가 검찰에 넘어갔죠. 유기죄, 횡령, 배임, 탈세까지 혐의가 산더미였습니다. 강태수는 급작스러운 주거래 처 상실로 패닉에 빠졌어요. 회사 자금으로 개인 빚을 갚은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발각됐죠. 대진건설 주가는 폭락했고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는 회사가 급격히 무너지자 급히 장인을 찾아갔어요. 강태수는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죠. 장인어른,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동성그룹 신임 회장이란 사람이 우릴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강태수가 소주잔을 집어던졌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거실에는 박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빼곡히 펼쳐져 있었죠. DNA 검사 결과지, 30년 전 병원 CCTV 사진, 유기 사건 기록까지. 앉아라. 박미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낯선 분위기에 긴장했죠. 마침 친정에 있던 수진도 급히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박미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너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진실이요? 민준이, 너는 내가 병원 앞에서 주운 아기야. 그건 알고 있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선은 DNA 검사 결과지를 민준 앞으로 밀었어요. 강태수? 수진이 아버지가 30년 전 너를 버렸어. 뭐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도 서류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강태수는 30년 전 외도로 너를 낳았어. 그리고 동성그룹을 협박하려다 실패하자
병원 앞에 너를 버렸지. 말도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박미선은 냉정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너는 강태수가 재혼해서 낳은 딸이야. 너희 둘은 배다른 남매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멍하니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왼팔을 걷어 올렸죠. 30년 전 사진 속 아기와 똑같은 위치에 검은 점이 있었어요. 이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선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동성그룹 회장이야. 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내게 물려주셨지. 동성그룹 회장이요? 내 장인어른 회사를 무너뜨린 게 바로 나야. 수진이 박미선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비명을 질렀죠. 어머니가 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요. 거짓말로 우리 아빠를 감옥에 보내려고요. 수진이 흐느끼며 소리쳤어요. 민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울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갑자기 박미선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진실이야, 민준아. 수진이가 우는 게 안 보여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미선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민준아, 진정해. 엄마가 모든 걸.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박미선의 뺨을 후려쳤어요. 거실에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닥치세요. 당신은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박미선은 뺨을 감싸 쥐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돈 좀 생겼다고 우리 가족 파괴하려고요? 가난하게 살면서 품이나 지킬 것이지. 민준아, 집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박미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쏟아부은 사랑이 한 대의 뺨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 둘 다. 박미선은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의 세월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틀 후 검찰은 강태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강태수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대진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어요. 민준도 예외는 아니었죠. 부장직을 잃은 그는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냉담한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어떤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물었죠. 수진은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우리 남매잖아요. 이런 관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준은 아내의 팔을 붙잡았죠.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손 떼요. 아빠는 감옥 가고 회사는 망했어요. 당신한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수진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준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생활비가 바닥나고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발신하신 번호는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동성그룹 본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경비실에서 출입이 차단됐죠. 회장님께서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간 자신을 키운 어머니를 뺨까지 때린 자신이 너무나 증오스러웠습니다.
3개월이 흘렀어요. 민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월세도 밀렸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섰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 민준에게 다가왔죠. 강민준 씨시죠?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10억 원짜리 수표였죠.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민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이었죠. 그날 밤 민주는 수표를 들고 방 안을 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30년간 어머니가 겪었을 고생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죠. 다음 날 민주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10억 원 중 8억을 고아원과 한부모 가정지원단체에 기부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으로 민주는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조그만 가게였죠. 메뉴는 어머니가 30년간 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갈비찜. 가게 간판에는 엄마의 맛이라고 적었어요. 민주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골랐죠. 손질하고 씻고 다듬고 요리했어요.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을 수 있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30년간 이렇게 살면서 자신을 키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성그룹 본사에서 박미선은 비밀리에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매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민준, 새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주말 없이 근무, 8억 원 기부 확인, 고아 50명에게 장학금 전달, 식당 손님 평가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 친절한 서비스. 박미선은 보고서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가을의 어느 날 박미선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엄마의 맛식당 앞에 섰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박미선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어린 민준을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앞치마를 두른 채 홀로 나왔죠.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어요. 무엇 드릴까요? 민준은 박미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탓이었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찌개였죠. 박미선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간 민준에게 해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미선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죠. 민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어서 사람들이 봐. 박미선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뒷방으로 가자. 두 사람은 식당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민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박미선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죠. 많이 힘들었구나.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30년간 겪은 고생에 비하면 민준이 흐느꼈어요. 박미선은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박미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성그룹 주식 10%야. 1조 5천억 원쯤 돼.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저는 돈이. 내 말 들어. 이건 내가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야. 박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내가 너한테 해준 것처럼. 고아들, 한부모 가정, 정말 힘든 사람들 말이야. 엄마,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야. 받은 걸 다시 주는 거. 30년 동안 내가 너한테 가르치려던 게 그거였어. 민준이 와락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박미선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내 아들. 그날 이후 박미선은 일주일에 2번씩 식당을 찾았어요. 민준과 함께 식사하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죠. 한 달 후 민준은 받은 주식으로 미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어요. 매년 200명의 고아와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식당도 점점 소문이 났어요.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서비스로 단골들이 늘어났습니다. 민주는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고 신중하게 가게를 늘려갔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맛은 전국 50개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1호점에서 새벽 5시에 출근했죠. 직접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골랐고 주방에서 요리했습니다. 박미선은 68세가 되어 동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이제 그녀는 미선재단 이사장으로 민준과 함께 일했습니다. 민준아, 후회하지 않니? 30년 전 내가 널 주어서. 엄마,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부모는 저를 버렸지만 엄마는 30년간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박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박미선은 민준의 손을 꼭 쥐었어요. 피보다 진한 게 뭔지 아니? 뭔데요, 엄마?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야. 30년간 우리가 함께한 그 시간 말이야. 박미선과 민주는 여전히 매주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미선재단은 매년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죠. 엄마의 맛식당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두 사람이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아기와 그를 주운 여인. 배신과 용서를 거쳐 더 깊어진 모자의 사랑.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습니다.